안녕하세요. 디젤 집시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하루, 그냥 날짜만 다른 하루, 똑같은 하루를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출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은 제가 사는 곳 시간은 오후 1시 9분이고 현지 로컬 타임은 3시 9분이네요. 2시간 차이가 납니다. 한 서너 시간 정도 더 올라가가지고 미시간주로 접어들면은 1시간 더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그레이하네요. 뭐 겨울 날씨 치고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출발 시간이 제가 항상 좀 늦죠. 오후 한두 시나 돼야 제가 보통 일어납니다. 사람 따라 다 스타일이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야간 운행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한밤중에 나오면은 뭐 고속도로도 차도 많이 없고 한산하고 또 뭐 비나 눈이 오더라도 뭐 다른 차량의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심야 운행을 조금 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여기서는 그냥 자기 스타일 따라서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사람들은 일찍 초저녁에 일찍 끝내고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찍 시작하고 또 하루 중간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시작하고 각자 알아서 자기 그냥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오늘 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뭐 별다르게 특이하게 소개해드릴 영상이 별로 없네요. 그냥 맨날 운전만 하는 그것만 그거 찍어 올려갖고 뭐 하겠습니까? 조금 한국에서 조금 뭐 접하기 힘든 거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날짜만 다른 날 똑같은 일상을 시작한다. 이걸 영어로는 조금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just another day same shit이랍니다. 얘들도 보면은 조금 뭐 거친 일을 하고 이런 애들이 보면은 하와이오 그러면은 just another day same shit 하고 그냥 이렇게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뭐 무심한 듯이 한마디 툭툭 내뱉고 그냥 자기 할 일을 가고 하여튼 뭐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린 애들이나 여자들한테 쓰면 되는 표현은 아니고요.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뭐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처지들끼리 그렇게 뭐 오늘 하루 어떤다 그러면은 just another day same shit 하고 이제 무심한 듯이 턱 내뱉고 자기 할 일을 하는 하여튼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현재 위치는 일리노이주 모리스라는 작은 타운입니다. 하이웨이 80번이 관통하고 있고요. 앞에 이게 하이웨이 80번이거든요. I 80번이거든요. 인터스테이트 80. 저는 저기 보이는 파일롯이라는 트럭스탑에서 어제 하룻밤을 자고 오늘 다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리노이주의 가장 큰 도시는 시카고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지금 가는 방향으로 한 11시 방향에 시카고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카고를 관통해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뭐
가급적이면 대도시는 조금 피해가지고 외곽으로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차만 막히고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요 구간이 제가 지난 트립 때 그 스노우 블리자드를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날은 완전히 전쟁 같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이 싹 다 녹아버리고 하나도 없네요. 오늘은 그냥 another day same shit 같은 그런 날이라서 그냥 영상은 별로 보실 게 없을 겁니다. 그냥 오디오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몇 분도 문의를 해주셨고, 또 댓글로도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가서 뭐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나 하고, 그 좀 방법을 좀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캐나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부터 우선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제가 시리즈 아닌 시리즈로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또 길면은 조금 뭐 지루해 하시고 하니까 우선 캐나다에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애들 때문에 온다.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분들은 뭐 좁은 나라에서 복잡거리고 사는 게 이제는 좀 싫다. 아무튼 그런 분들 뭐 각자 나름의 목적은 다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동기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싫든 좋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면서 그게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하고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생활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나 장점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면 되니까. 내 나라 내 땅에 있는데 뭐 내가 뭐 여기 와서 뭐 힘껏 힘 닿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은 언제든지 돌아가면은 뭐 내 조국이 있으니까 조금 그냥 기회가 한번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지만은도 한 번 더 또 다른 도전을 해보는 거라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한번 뭐 다시 앉았던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한번 툴툴 털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은 뭐 심적이든 물적이든 좀 피해가 좀 있겠죠. 하지만 그러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면은 우선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애들 때문이든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인생 때문이건 뭐 통틀어서 가족 때문이건 아니면은 나중에 좀 불안불안한 노후 생활 때문이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제발 남의 말 듣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이 이야기도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사람 따라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 듣지 마십시오. 특히 이주공사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주공사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감언이 있으래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주공사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야 자기들 영업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야 자기들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나쁜 이야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해주겠죠.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환상을 심어주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도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참 파라다이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 오셔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뭐 1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뭐 가지고 오시리라고는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 뭐 조금 뭐 잘 살고 조금 뭐 제도가 좀 잘 갖춰진 나라 가면은 조금 고생 조금 덜해도 먹고 사는 게 조금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큰 착오이십니다. 여기 오셔서도 한국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셔야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다는 거,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아시는 걸 테시고, 그죠? 첫 번째로 남의 말을 절대 듣지 마십시오.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이고 자기가 살려고 마음을 먹고 오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직접 와서 한번 보고 가세요. 이주공사 말 듣고 내 아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뭐 살아보니까 이런 게 좋다더라,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거지 자기 자신한테는 싫은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뭐 일을 하시면서 시간 내가지고 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는 뭐 저 역시도 잘 압니다. 뭐 좀 가능하시면은 한 달 정도 휴가를 내셔가지고 뭐 식구분을 한 분 뭐 데리고 오시든지, 안 그러면 혼자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요. 뭐 날씨 좋은 여름에 오셔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일주라도 해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물어도 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되돌아가셔갖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십시오. 하다못해 한국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가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가서 그 동네 교통 상황은 어떤지, 지하철역은 어디 있는지, 버스 노선은 어디 있는지, 마트는 어디 있는지, 애들 학교는 어디 있는지 대충 이렇게 답사라도 해보시고 이사를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라를 옮겨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오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직접 와가지고 어떤 곳인지는 전혀 그냥 뭐 TV 영상으로만 잠깐 보시고 남이 하는 말만 그렇게 듣고, 이주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장사 속으로 하는 그런 말만 듣고 무작정 식구들을 이끌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끔이 아니고 진짜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거는 자기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식구들 전체 삶이 바뀌는 거고, 그 삶이 뭐 좋은 쪽으로 바뀌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은 요 가정, 한 가정에서 어떤 큰 임팩트가 오면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더 그게 이렇게 발전될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정말 뭐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일인데, 직접 오셔가지고 한 번쯤은 대충이라도 수박 그달기라도 한번 보고 가십시오. 뭐 한 달이 뭐 넉넉하게 뭐 한 달도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수박 그달기라도 와서 보고 대충 자기 나름의 사람마다 똑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느끼고 판단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한 번쯤은 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 한 달이 안 되면은 짧게 2주라도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를 하십시오. 뭘 테스트를 하느냐. 캐나다는 영어하고 불어를 국가 공식 언어로 택해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글은 대한민국 말고는 공식 언어로 채택되어 있는 나라가 뭐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 저든가 뭐든가 한 군데 뭐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고 하더만은 한국 말고는 한국 언어를 공식 언어로 이렇게 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선 오시면은 트러크가 되시려는 분들에 한해서 오면은 우선 라이센스도 따야 됩니다. 면허증도 새로 따셔야 됩니다. 한국하고 캐나다는 면허증 협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국 면허를 캐나다 면허로 자동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 교환을 해주는데 클래스 5, 여기는 클래스 1, 2, 3, 4, 5라고 모터사이클 면허가 따로 되어 있는데 클래스 5만 자동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클래스 5가 한국 같으면은 1종 소형, 1종 보통, 아니다, 2종 소형, 2종 보통은 이제 그런 거죠. 작은 승용차를 모으는 그런 면허는 자동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렇지만도 클래스 1 트레일러 면허를 따려면은 이론 시험도 보셔야 되고 실기 시험도 따로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해보셨던 분들은 실기 시험은 뭐 일단 별게 아니겠지만은 또 이론 시험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2013년도일 겁니다. 아마 2013년도 그 이전에는 영어를 못하셔도 가능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를 모르셔도 제주껏 와가지고 직장만 잡고 하면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잡을 찾고 영주권을 신청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체류하는데 가능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이제 판이 좀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아주 고급 기술직 전문직이겠죠. 한국에서 4년제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전공 관련 업종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경력이 뭐 3년인가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영어 시험이 면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트러크라든지 뭐 간호사, 치기공사, 뭐 광산의 광부, 뭐 베이비시터, 이런 거의 모든 직종들은 영어 시험을 요구를 합니다. 자, 2013년도 이전에는 영어를 모르셔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주공사들을 많이 통했습니다. 이주공사 통하면은 이주공사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그냥 서류 접수 대행입니다. 모든 자격은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 갖추어야 가능한 겁니다. 경력이든지, 그리고 뭐 가족 상황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뭐 한국의 뭐 범죄 경력 증명서, 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따지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어떤 형태건 모든 신청 자격은 본인이 다 갖추고 모든 서류도 본인이 다 발급해다가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서류를 전부 다 이렇게 그 신청자한테 받아가지고 그 신청 서류 양식이 있죠. 한국말로 하면 양식이, 여기로 어플리케이션 폼, 그 어플리케이션 폼 안에 빈칸만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칸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기입하는 것도 다 영어로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거 기입도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기입 좀 대신 해가지고 나 대신에 당신들이 접수 좀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그게 이주공사들이 할 일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이제 여기 있으면 현지하고 짜고 뭐 짠다 하면 말이 그런데 현지에 커넥션이 또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공사는 쉽게 말하면 한국 뭐 브랜치, 그 한국 지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캐나다에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뭐 그 직장을 알선해주고 한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또 뭐 자기 커넥션을 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8, 90% 이상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요. 믿을 거 하나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서류 접수만 대행해주고 3만 불, 많게는 5만 불까지 받아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색을 낼 때는 꼭 자기들이 영주권을 발급해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생색도 내는데요. 왜 그렇게 헛돈을 쓰십니까? 물론 뭐 영어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갖다 영주권을 돈 주고 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가끔씩은 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영어 테스트를 보고 점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IELTS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민이나 어떤 그 대학생들 편입 과정을 편입을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영어가 제2 외국어,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IELTS라는 거.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 인정해주는 시험인데 시험 자체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마 시험을 주관할 겁니다. 한국에도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시험이 가능할 겁니다. 시험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험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한 달에 한 서너 번, 뭐 부산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인터넷 가갖고 검색해 보시면 시험 날짜는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영어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IELTS가 평균 5.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 5.0 이상 정도의 수준이 되시면은 나중에 영주권 그 신청 양식 그 폼 정도는 혼자서 기입하시고 차고 넘칩니다. 참고로 디젤 집시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받았습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온 경우 처음 왔을 때가 2006년 11월이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그 평판회사에 3년인가 일하다가 그때는 영주권 제 같은 경우는 이주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뭐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러고 일을 하다가 날이 너무 추워서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가지고 다시 차 사가지고 다시 하다가 그 뭐 또다시 또 마음이 또 하여튼 막 좀 움직여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주에서 노민이라고 주정부 승인이 있거든요. 주정부에서 먼저 승인을 해주고 연방정부에다 승인하는데 나중에 그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싫다고 내팽개쳐버리고 또 회사를 또 옮겨버렸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거는 2015년도에 받았거든요. 언제 한 10년 만에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하면 영주권을 신청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했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영어 점수를 제출해라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가가지고 뭐 영어 테스트 봐가지고 영어 점수 제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모든 걸 작성하고 준비하고 영문 번역하고 공정받고 서류도 제가 직접 접수하고 했기 때문에 돈 드는 거는 그냥 관공서 수수료, 한국 같으면 수입인지료겠죠. 수수료하고 우편 접수료 말고는 돈이 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하시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관공서 서류라 하는 거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대만 양식만 딱딱 맞춰가지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로 내가 이렇게 작성하고 내가 어떤 뭐 문장을 써내고 내가 서류를 만들어내는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관공서에서 이렇게 받아다가 단지 그 한글로 된 거 영문으로만 바꾸고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라 하는 그것만 이해만 하고 그래갖고 접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가 아예 그러니까 나는 ABCD도 모르고 영어만 보면은 울렁증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또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될 겁니다. 최소한 IELTS 시험을 한국에서 한번 쭉 이렇게 대충 한번 나름대로 한 6개월 정도는 투자를 해보십시오. 한 6개월 정도는 영어에 나름대로 조금 투자를 해보셔가지고 IELTS 시험을 딱 한번 봤을 때 3.5, 최소한 3.5 정도는 자기 실력대로 해가 점수가 나오셨을 때 그때는 마음을 먹으셔도 될 겁니다. IELTS 시험이 그 점수가 2년 동안 유효하거든요. 2년 지난 점수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5 정도 되시는 것 같으면은 그게 그 점수를 제출하는 시기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거든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일을 하신 다음에 그때 신청하는 거니까 3.5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은 되신 분들이니까 현지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시다 보면은 한 1.5 정도는 충분히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영어 공부라 하는 게 뭐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주위 환경 자체가 생활하는데 크게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생존정어라 그러죠. 환경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여기는 다 그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빠른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분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아예 기본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영어 이거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미국도 바보 멍청이 있고 캐나다도 바보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그 바보 멍청이들도 저거 나라 말이라고 영어를 다 하고 바보짓 하고 멍청이짓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영어를 배우기 힘들다. 나는 이제 뭐 머리가 굳어서 배우기 힘들다. 저는 그런 말에 절대 동의 못 하고요. 영어를 단지 우리나라 말이라 하는 게 자랑스러운 우리 언어가 있습니다만은 단지 그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워보려고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했느냐. 스스로에게 자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진짜 죽도록 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노력은 했는데도 또 그 뭐 노력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가지고 어떤 성과를 못 보신 그런 분들은 있으시겠지만은 뭐 이번 편은 요 정도로 해놓고 다음 편에서는 뭐 영어 공부 제가 드리는 말씀 어디까지나 제가 했던 그 경험, 제가 했던 방식에 가장 뭐 어떤 뭐 주관적인 그런 말밖에 안 되겠지만은도 혹시라도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썼던 방법, 제가 했던 경험 그걸 토대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이번 편은 캐나다에 오시고자 하시면은 최소한 시간을 2주 아니면 한 달,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2달 정도라도 오셔가지고 나는 오면은 어디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것도 미리 와서 한 번쯤 이렇게 보시고 또 나는 오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처음에는 트럭으로 영주권을 받더라도 영주권만 받고 나면은 나는 나중에는 뭐 저런 것도 나는 저쪽으로 해봐야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특히나 요즘에 뭐 한국에 뭐 청년 실업률이 뭐 굉장하다 하는데 그분들 뭐 제가 사정을 속속 들이는 모르니까 뭐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심할지는 모르겠지만도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히 추천합니다. 와서 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하는데 그런 말에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고생을 뭐 때문에 돈 주고 사서 할 겁니까? 돈을 벌면서 해야지. 어쨌든 간에
와가지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아직 뭐 젊음이 무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최선을 다 해보고, 최선을 다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그때 되돌아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우리들의 고국이고 우리나라 아닙니까?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한 번쯤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은 되돌아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게 좀 힘들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시되, 그리고 남의 말 듣지 마시라는 거. 이주공사라든지 뭐 자기 핏줄이 캐나다 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핏줄이 하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그 핏줄도 자기가 아닌 제3자입니다. 자기가 직접 와서 겪어보고 대충이라도 수박 그달기라도 훑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곳인지 도저히 맞지 않는 곳인지 직접 대충 오셔갖고 수박 그달기라도 한번 이렇게 핥아보시고 그래 가서 결정을 하시라는 거. 그래야 실패가 조금 줄어들 거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하는 것보다는 실패 가능성을 조금씩 줄이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그게 좀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이 때에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시기 이제 대충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라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은 영어입니다. 예전에는 영어를 못해도 이주공사를 통해갖고 이주공사 그 사람들한테 돈만 한 2, 3천만 원 갖다 주면은 자기들이 서류 꾸며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지금도 그리 하시면 됩니다.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한다고 힘들게 뭐 그 볼펜 들고 거기다 빈칸 채우고 라고 있을 겁니까? 그냥 뭐 돈 주고 아들 시키면 되죠. 그렇지만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시키면서 그럴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이주공사를 안 통해도 자기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실력인 것 같으면은 이주공사들이 하는 일을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공사를 통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하고, 그리고 아이엘츠 5.0, 나중에 캐나다에 오시면 여기 현지에서만 볼 수 있는 셀핍이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셀핍. 그게 아이엘츠보다 조금 더 쉽다고 하는데, 쉽고 어렵고도 기본이 있어야 스스로가 이렇게 분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아예 기본이 없으신 분들은 셀핍이나 아이엘츠나 똑같은 수준일 거고요. 우선 한국에서도 시험 볼 수 있는 아이엘츠, 그거는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영어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엘츠를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아이엘츠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최소한 3.5 이상은 받으시면은, 제 생각인데 3.5 정도 받으실 것 같으면은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수준쯤 되실 겁니다. 3.5 이상 정도는 받으시면은 자 그때부터는 넘어오셔갖고 준비를 하시면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1.5 정도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신청을 하실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시리즈로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제 홈페이지에서 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다음 편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시는 방법, 뭐 제가 영어 강사도 아니고 뭐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또 제가 영어를 공부했던 방법, 그런 거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영어를 유창하게 뭐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먹고 사는데 그냥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제 스스로 느끼는 생각입니다만은 그냥 뭐 크게 지장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 요 정도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요 정도라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조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런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이제 직접 캐나다 오셔가지고 면허증을 직장을 구하고 면허증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좀 길어졌네요. 말재주가 없어갖고 두서가 없이 행설수설 한 것 같은데,
요점만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직접 와셔가지고 짧게라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됐으시면은 자기 스스로의 영어 실력을 한 번쯤 공부를 조금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 5.0까지는 뭐 5.0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거고요. 최소한 3.5 정도는 받으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향상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